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핑크빛 결혼 생활만을 꿈꾸던 예비 신부였어요. 날 공주 대접해주던 부유한 집안 자제이자 능력 있는 남친은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이었죠. 스몰 웨딩이긴 했지만 럭셔리한 호텔 결혼식이었고 남친과 전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자고 행복한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남친과 데이트 시작 후 결혼식 당일까지 비록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어떠한 사건 하나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죠. 아니, 지옥 구덩이로 떠밀리기 전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는 게 맞는 표현 같네요. 제가 그 결혼식을 완전하게 마치고 결혼 생활까지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면 제 인생이 그대로 망가져 버렸겠죠. 하지만 다행히 결혼이 무산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사연 살롱에 덤덤하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옥의 문화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되돌아온 저희 웨딩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실력 있는 수영 선수였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전국체전에선 메달을 많이 따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수영이란 종목은 돈 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스포츠였잖아요. 그래서인지 친가 외가 모두 여유로운 집안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저 또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외동딸이기에 엄마 아빠의 사랑까지 독차지할 수 있었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같은 스포츠센터 수영 강사를 하시다가 눈이 맞으셨다고 해요. 두 분 다 큰 키에 늘씬한 몸매, 인상까지 참 좋으셨으니 서로 반할만 하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스포츠센터에서 계속 강사로 일하시다가 그 건물 주인이자 스포츠센터 사장이 크게 도박빚을 지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센터도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선 어차피 장차 본인만의 스포츠센터를 차릴 계획이 있으셨기에 경매로 헐값에 나온 그 건물을 사버리셨고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그 주변에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현재 그 건물 시세는 무려 1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희 부모님 재산이긴 하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워낙 책임감이 투철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셔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센터 운영에 매진하셨어요. 맞벌이 부모님을 둔 전 심지어 외동딸이었기에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저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바로 선아 아줌마였어요. 선아 아줌마는 저희 엄마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저희 집 근처 허름한 빌라에서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바쁜 부모님 대신 아줌마가 절 이곳저곳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에버랜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연농원도 여러 번 가보고 어린이 대공원이며 고궁이며 아줌마와 단둘이 데이트를 많이 했었죠. 제가 유치원에서
열이 펄펄 끓어 아팠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바로 선아 아줌마였어요. 물론 저희 엄마가 절 케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그 후에 현금이며 과일 바구니며 줬지만 아줌마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야, 손자야. 내가 미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야. 미연이가 아파서 내가 좀 돌봐줬다고 나한테 돈을 줘? 친구인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더 섭섭해. 돈 봉투는 다시 가져가. 과일 바구니에서 귤이랑 사과 몇 개만 꺼내서 잘 먹을게. 비싼 과일은 미연이 먹여. 저희 엄마는 이렇듯 천사같이 잘해주는 선아 아줌마의 호의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고마워, 선아야. 내가 너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동창이고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우리 미연이 잘 돌봐줘서 우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야, 됐어. 친구끼리 무슨 감사냐? 너랑 너희 엄마가 나 중고등학교 때 밥해 먹여주고 소풍날 도시락까지 싸주고 얼마나 잘해줬니? 그뿐이야? 우리 수학여행 가서 계곡물에 빠져 죽을 뻔한 나를 네가 뛰어들어 구해줬잖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어차피 난 믿을 만한 가족도 없고 혼자 살잖아. 난 널 친자매 이상으로 여기고 미연이도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의 호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잖니. 난 네가 웃고 있어도 네 얼굴만 보면 너무 슬퍼. 이렇게 천사같이 착한 친구가 왜 외롭게 혼자 살아야 하는지. 네 인생은 평생 그토록 힘들었어야 했는지 정말. 엄마가 수영선수였기에 계곡물에 빠진 선아 아줌마를 구해줬던 일화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아 아줌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야 들을 수 있었죠. 아줌마는 얼굴도 그렇게 예쁜데 왜 혼자 살아요? 동네 혼자 사는 아저씨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결혼 안 했어요? 미연이 눈에 아줌마가 이뻐 보여? 그래봤자 아줌마지 뭘. 미연이가 이제 다 컸으니 아줌마 옛날 얘기 해줄까? 내 인생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아줌마. 우린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 우리 집은 도시 빈민층이었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 와중에 병을 얻은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지. 오빠 한 명 있는데 워낙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라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또 사기는 얼마나 잘 치고 다니는지 지금까지도 감방을 들락거리며 살고 있지.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어. 아들 하나 낳고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데 세연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라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족이 아주 범죄자 집단이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 중학교 때부터 아줌마는 일을 해야 했어. 고 하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땐 입주 가정부가 참 많았어. 부잣집 한여로 들어가서 숙식 해결하고 월급도 받는 거지. 집도 절도 없는 나에겐 딱이었지. 게다가 낮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한 부잣집 한여로 들어가 일을 했어. 그러다가 그 집 망나니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됐어. 당연히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고 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 그 집안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마침 온 가족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내가 낳은 아이까지 뺏어서 나 몰래 이민을 가버리더구나. 졸지에 갓난아기를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은 난 미쳐버릴 지경이었지. 그때도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네 엄마야. 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 본인이 모아놓은 용돈 쥐어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알아봐줘서 아줌마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네 엄마는 계곡물에서만 날 구해준 게 아니고 그때도 날 살려줬어. 그래서 난 네 엄마한테 평생 잘할 수밖에 없어. 눈물 나네요, 아줌마.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 선아 아줌마가 그런 모진 일을 겪다니. 그래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아줌마,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잘 만나고 결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어린 나이에 아기도 낳아봤고 잠깐이지만 모성애도 가져봤으니 난 이걸로 만족해. 그 아기를 다시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아줌마.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했겠어? 그놈의 돈이 문제지. 돈만 주면 미국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 말만 믿고 비서로 일하며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지. 내 돈만 날름 가져가고 연락이 끊겨버리더구나. 이렇게 세상에 또 한 번 배신당하고 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 미연아. 너도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해. 이제 성인이 되어 연애도 할 텐데. 자나 깨나 남자 조심이야. 알았지?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와도 같던 선아 아줌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때쯤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스포츠학과로 진학한 상태였어요. 졸업 후엔 아쉽게도 수영선수 할 실력은 안 돼요. 부모님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게 엄마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미연아, 어차피 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 네가 이 센터를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야 해. 일단 수영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경영을 익히도록 해라. 네가 요즘 트렌드를 잘 익혀서 뭐든 자꾸 신식으로 바꾸도록 해봐.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기가 어려워. 그렇게 수영 강사로 일하며 스포츠센터의 종합적인 운영을 배우고 있던 어느 날 수영 강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 수강생 한 명이 절 쫓아오며 묻더군요. 강사님, 저 부분 환불을 좀 받고 싶은데 강사님께 문의드리면 될까요? 아, 제가 센터 사장님 딸이라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왜요? 강습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 강사님께서 여기 스포츠센터 주인분 딸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아, 네. 디테일한 것까지 잘 아시네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 소유주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부분 환불 말씀드린 건 취소할게요. 다시 쭉 다닐게요. 강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제 수영 실력이 일취월장했네요.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바빠서 부분 환불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깟 몇십만 원 저한텐 껌값이라 환불 안 받아도 그만이죠 뭐. 아,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수업 때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잠시만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매번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식사 대접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센터 회원분이신데 만일 사게 되면 제가 사야죠.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전 회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처를 그 남자분께 알려드렸어요. 그 남자 이름은 김신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사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터라 부모님께서 자기 이름도 믿을 신으로 지었다나 뭐라나. 여튼 처음엔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제 전화번호를 따간 김신 그 남자는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거의 2-3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연락이 왔던 것 같네요. 자꾸 멋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겠다는데 회원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카톡이며 전화로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데 제 마음도 동하여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스포츠센터 앞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벤츠를 끌고 등장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내렸어요. 혹시 아버님 차 얻어 타고 온 건가요? 운전을 아버님이 하고 오셨나 봐요. 저 사람은 내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입니다. 최비서, 어서 내려서 내 피앙새에게 인사하지. 피앙새요? 지금 저보고 피앙새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비서라는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과 연인관계시라고요.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비서 말 잘 들었죠? 지금까지 한 10일간 핸드폰 통해서만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제 연인합시다. 오늘부터 일을 하자고요. 네? 사랑의 대화요? 오늘부터 연인이요? 좀 그렇네요, 벌써부터. 일단 차에 타시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대접할게요. 먹으면서 우리의 핑크빛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모도 그렇고 하는 말도 기름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느끼함 그 자체였지만 자꾸 들으니 익숙해지더군요. 그 남자의 계획대로 최고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쳤는데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1인당 55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니 알뜰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식대였죠. 어머, 여기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요. 우리 그냥 나가서 국밥 먹어요. 저 국밥 좋아해요. 요 앞에 오다 보니 김밥 천국도 있던데 거기서 대충 먹어도 되고요. 한 끼에 55만원이라니 둘이 먹으면 100만원이 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미연씨. 저희 가족 단골 레스토랑인데 여기 음식이 아주 기가 막힌답니다.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 금액 저한텐 껌값이에요. 부담 없이 즐기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사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아주 대중적인 입맛을 가진 저에게는 5만원짜리 코스 요리나 55만원짜리나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과한 식대와 대접에 먹는 내내 부담스럽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그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반지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불룩하더군요. 얼핏 보니 그 안에 수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갑이 안 닫히는 거였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봤어요. 수표를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 놀랐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결제하던 카드였어요. 그건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블랙카드였어요.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 카드를 보긴 처음이었죠. 제 블랙카드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이거 조건 까다로운 거 아시죠? 뭐 저희 가족이야 백화점에서 연 7억 이상씩 쓰고 자산이 1,000억이 넘으니 쉽게 발급되더군요. 저와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좋게 여겨지기보단 그 남자에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해 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더 차갑게 대했죠. 제 짝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부모님 덕분에 꽤 여유롭게 살아왔지만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다는 그의 집안과는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본인 대시에 안 넘어오자 그 남자는 제 주위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습하던 아침 시간대엔 아주머니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죄다 김신, 그 남자 얘기뿐이었어요.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 신, 가드. 캬, 강사님, 신이 청년하고 후딱 결혼까지 해버려요. 글쎄 집이 그렇게 부자고 운전기사에 가사도우미며 쾌인경비원, 정원관리사까지 집에 일하는 사람만 8, 9명 된다네. 그래도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니 그 남자의 다음 타깃은 저희 엄마 아빠였어요. 미연아, 엄마 진짜 구하기 힘든 트로트 가수 콘서트표 얻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인데 아빠랑 간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이 표 누가 구해줄게. 안 그래도 엄마 콘서트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잘 됐네. 누가 그 귀한 표를 구해줬어요? 김신 그 총각 있잖아. 우리 수영 강습생 말이야. 그 총각이 티켓 VIP석으로 구해준 거야. 세상에 젊은 사람이 나랑 네 아빠한테 얼마나 극진히 잘해주는 줄 몰라. 너한테 무지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데이트라도 몇 번 해봐. 집도 엄청 부자고 본인도 능력 있고 똑똑한 것 같고 네 마음 얻기 위해서도 지극정성이고 말야. 그런 남자 흔치 않아. 나중에 버스 떠나고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 봤을 때 잡아. 나도 싫은 건 아닌데 우리 집 수준이랑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좀 허세끼가 다분해 보이는 것도 맘에 걸리고요. 난 원래 좀 소박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듯 저의 온 주변이 제게 그 남자랑 사귀라고 아우성일 때 딱 한 사람, 선아 아줌마만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해주더군요. 미연아, 오랜만에 우리 데이트 좀 할까? 어째 난 고등학교 동창인 니네 엄마보다 미연이 너랑 더 친구 같니? 어렸을 때부터 네 똥기저귀 갈아주고 해서 편한가 봐. 진짜 내 딸 같기도 하고 말이야. 좋아요 아줌마. 안 그래도 아줌마한테 상의 드릴 일도 있고 해서 만나서 수다 떨고 싶었어요. 살짝쿵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고민? 미연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한테 강하게 대시하는 남자가 있는데 집안 자산이 1,000억이니 뭐니 약간 허세끼가 다분해서 도통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는 벌써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저랑 사귀고 싶어 하고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너무 많아. 사기꾼 천지라고. 항상 눈 부릅뜨고 잘 살펴봐야 해. 혹여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하고 말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이
그 남자 쪽으로 많이 기운 뒤 이러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줌마 말대로 꼼꼼히 따져보면서 만나면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일단 데이트도 여러 번 해보고 우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저의 남자친구가 된 거죠.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기를 원했기에 만남과 동시에 결혼 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일단 우리 엄마 아버지 한번 만나 뵙자. 장인어른 장모님은 내가 많이 배웠고 완전히 내 편이 되셨으니 이제 자기도 울 부모님을 자기 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울 부모님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야. 우리 집 가훈이 정직 신뢰 성실이니 말 다 했지 뭐. 자기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얼른 결혼하라고 성하시고 말야. 벌써? 아직 우리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떨리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라며. 좀 강성이시면 어떡하지? 난 어른 대하는 건 자신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 부와 명예를 다 갖춘 분들인 만큼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어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자기도 100억 건물주의 외동딸이니 빠질 조건도 없지 뭐. 제 명의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 건물 갖고 의시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어쨌든 약속을 잡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신희 씨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전엔 수영 강습생과 강사로 알긴 했었고요. I know. 이미 다 알지. 그 뭐냐, 센터 시가가 한 100억 정도 한다고? 외동딸이고? 그럼 나중에 부모 죽으면 다 상속받겠네? 부모들이 58년생이라고? 그럼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때려치고 지금 당장 현금은 얼마 정도 있고? 응?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인 분들이라 했는데 첫 질문부터 돈 얘기, 상속 얘기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갑작스런 싸구려 질문에 뭔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되물었죠. 네? 지금 현금이 얼마 있냐고요? 제가 가진 돈 말씀이신가요? 아니 참 젊은 여자가 언더스탠드가 슬로우하구만.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냐. 100억 건물주 딸내미라며. 스포츠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냐. 본인 돈이든 엄마 아빠 돈이든 현금 있는 거 싹 다 까보라고.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일단 전 수영 강습해서 벌어놓은 돈이 6천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아직 신희 씨와 진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박하게 신혼살림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부끄럽지만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모아놓으신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초면에 돈 얘기를 먼저 많이 꺼내시니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에이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집안이 워낙 돈이 넘쳐나서 그래. 돈으로만 굴러가는 집안이라 늘 자본 흐름에 관심이 많으시지. 부모님과 내가 크게 투자회사 하고 있잖아. 이 정도 규모의 금융업을 가족이 영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자본주의 시대에 돈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래? 다 맞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성향이시면 나한테 진작 언지를 좀 주지 그랬어. 당황해서 얼굴에 땀까지 다 나네 참. 그때 매의 눈으로 절 꿰뚫어 보고 있던 남친 아빠가 저에게 또 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 아가씨, 그 나이에 6천 모았으면 딱히 많이 모은 건 아니네 그려.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출은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꽤 모았겠구만. 그거 나한테 다 보내라고. 자, 여기 계좌 적어줄 테니 현금 있는 거 싹 다 말야. 그거 딱 2주만 주면 내가 3배로 불려줄게. 지금 우리 가족들 돈 다 몰빵해서 들어가려는 투자처가 있는데 이거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텐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알았지? 네? 아니 아버님, 지금 저희 가족이 모은 현금을 다 투자하라시는 건가요? 그렇게 못해요. 처음부터 돈 얘기만 하시는데 신희 씨 여자친구로서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결례 무릅쓰고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신희 씨와의 교제와 결혼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집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요. 전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금융업에 종사하신다고 한들 사람을 앉혀놓고 초면에 돈돈거리다뇨. 심지어 제 가족들 모은 돈을 당장 투자하라니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느낌이었어요. 남친이 얼른 절 따라 나오더군요. 아우, 미안해 미연아. 우리 엄마 아빠가 현재 운용하는 자산만 한 1조 되고 평생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너무 돈 얘기만 하셨네. 중간에서 내가 조절 못해서 미안해.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언짢은 걸 넘어서 너무 이질감 느껴져. 우리 안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서로 각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 헤어져?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야? 내가 미연이 맘을 이 정도라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서 그래? 다 미연이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마 앞으로도 나만큼 미연이한테 희생해줄 사람 만나기 어려울 거야. 난 미연이와 결혼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 거야. 날 믿어줘. 남친의 말처럼 사귀기 전부터 남친은 절 공주 대접해주긴 했어요.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면서도 이 정도로 날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사랑에 푹 빠져버렸죠. 아마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누군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저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남친은 그 후에도 다시금 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어요.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도 하고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했으며 제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 제게 제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평소에도 팔랑귀이자 갈대의 마음을 가진 전 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남친이 자기 부모님을 저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준다는 말을 굳게 믿었거든요. 저와 다소 성향이 안 맞는 남친의 부모님만 아니라면 제게 지극정성인 이런 남친을 마다할 이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식 준비를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었어요. 미연아, 이제 결혼식 짜잘한 준비들은 얼추 끝냈으니 제일 중요한 신혼집을 계약하자. 강남 한강뷰 36평 괜찮지? 이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소박한 집 아냐? 평수도 그렇고 내가 봐둔 집이 있어. 이따 부동산에 연락해서 같이 집 구경 가보자.
아, 강남 한강부면 엄청나게 비싼 데 아냐? 몇십억은 할 텐데. 나도 집 살 때 반은 보태야 할 텐데.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 해도 그 정도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한 3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딱 5억만 돼. 내가 27억 부담할게. 어때? 합리적이지? 어차피 맞벌이 할 거니까 공동 명의로 하자고. 오케이? 5억? 엄마 아빠한테 한번 말씀이나 드려볼게. 난 꼭 강남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치면 우리 다른 동네도 알아보자. 5억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값 내도 되고. 그래, 여튼 장인 장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알려줘. 내가 좀 더 부담하고 자기 금액은 조절 가능하니까. 신혼집에 5억이란 거금을 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강남 36평 한강뷰 아파트라며 본인이 27억 부담하겠다고. 저보고 한 5억 정도 부담하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몇천 뿐이라. 혹시 5억 정도 보태주실 수 있나요? 5억?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나중에 이 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5억은 넘어. 이 돈 다 가져가도 좋아.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그깟 5억 못 보태줘?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 꺼내나 걱정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아빠. 남친도 감사해야 할 거예요. 감사는 무슨. 엄마 아빠는 네가 예쁜 가정이라서 잘 살기만 하면 돼.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 딱 한 가지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만기가 아마 네 결혼식 다음 날쯤일 거야.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준비해 둘 테니 그때 줘도 되겠니? 아, 네, 그럼요. 신혼여행 기간이 일주일이나 되니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어차피 평생 살 사람인데 신혼집 좀 늦게 계약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부모님께서 든든히 지원해 주신다니 한시름 놓이더군요. 남친 덕분에 강남 한강뷰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설레이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게 순탄히 흘러갔지만 마음속으론 예비 시부모님과 약간의 앙금이 남아있던 게 계속 걸렸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초면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사과드릴까? 아니야, 미연아. 내가 봐도 자기네 식구들과 우리 부모님과는 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약속했잖아. 부딪힐 일 없게 해주겠다고. 내가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 약속 지킬 거야. 내가 처갓집 식구들 다 만나 뵙고 인사드렸고 자기가 우리 부모님 뵀으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자기와 결혼하길 원하신다고. 상견례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들 어차피 볼 텐데. 우리 스몰 웨딩 하기로 했잖아. 결혼식 당일날 정신없지도 않을 테니 양가 어른들끼리 대화하실 시간도 충분할 거야. 자,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어서 웨딩홀 투어 가자고. 저에겐 늘 믿음직스러운 남친이었기에 그냥 남친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린 예약돼 있는 웨딩홀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꼬마와 추레한 모습의 애 아버지가 남친을 보더니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이 김씨,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웬 외간 여자와 단둘이 쫙 빼있고 어딜 그리 가시나?
옆에 있던 꼬마아이도 남친을 보고 아는 척했어요. 와, 태준이네 아빠다. 태준이 어딨어요, 아저씨? 남친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우리 층에 도착하자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더군요.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자기 보고 김씨래? 자기한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 태준이 아빠는 뭐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 단단히 잘못 봤나 보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나 봐. 아님 정신병자든가. 요즘 저런 거렁뱅이들이 한둘이어야지 원. 남친이 그 사람들이 지인임을 펄쩍 뛰며 부인하길래 좀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웨딩홀 계약까지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선아 아줌마도 함께 했죠. 아줌마, 여기 제 결혼식 청첩장 나왔어요. 어차피 스몰 웨딩으로 할 거라 한 30장밖에 안 찍었어요. 그래, 청첩장 디자인이 참 예쁘고 고급스럽구나. 근데 결혼식이 3월 13일이니? 네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요, 아줌마? 하필 그날 내 조카 결혼식이라. 어쩌니? 내 딸과도 같은 네 결혼식에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데. 선아야, 조카라 하면 니네 오빠 아들 말이지? 그 조카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미 한 3번 하지 않았어? 근데 또 한다고? 애도 3명이나 있다며. 맞아. 울 오빠 새언니 부모가 감방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니 내 조카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더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걔도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크게 사기치고 다녀서 징역 몇 년 살았는데 여자 꼬시는 기술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다른 아이 3명이나 지가 키우고 있잖아. 부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이야. 그럼 이번에 4번째 결혼을 하는 거야?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여자 참 불쌍하다. 네 조카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또 여자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아냐? 아마 그럴 거야. 이제 고모인 나한테도 결혼 상대가 누군지도 안 보여주더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별로 그쪽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내 조카지만 이번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 그날 당일 얼굴만 빼꼼히 비추고 돈 10만 원 축의금하고 와야지 뭐. 들렀다가 얼른 그쪽으로 갈게. 엄마 아빠와 선아 아줌마까지 우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내 친구와도 같은 선아 아줌마가 정시간에 내 결혼식에 못 온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대망의 결혼식 당일 스몰 웨딩이고 주례도 없이 진행했기에 서로에게 편지 정도만 간단히 읽고 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무리 스몰 웨딩이라도 할 건 해야 한다며 어른들이 강력히 원하셔서 패백도 진행하게 되었죠. 무지무지 복잡하고 뻣뻣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에 들어가 시댁 어른들을 마주하는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조카 결혼식에 간다던 선호 아줌마가 시부모님들과 나란히 서 계시는 거예요. 순간 아는 척을 하려는 절 보고는 선호 아줌마는 몰래 쉿 이라는 손동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급하게 쪽지를 써서 사람들 모르게 제 손이 쥐어줬어요. 저도 몰래 뒤로 쪽지를 펼쳐보았는데 그 쪽지엔 여기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었죠. 전 너무 당황해서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선아 아줌마가 적어준 메시지대로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단단히 아픈 척을 하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섰죠. 미연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은 거야? 너무 어지러워서 일단 나 화장실 좀 가도 될까?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여자 화장실에 한복 차림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아니야, 자기야.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한 5분만 기다려줘. 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판단하에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한복 차림으로 웨딩홀을 뛰쳐나와 얼른 택시를 타고 선호 아줌마 집으로 향했죠. 아줌마네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남친의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선호 아줌마 집에 혼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선호 아줌마 전화여서 바로 받았죠. 미연아, 내가 전에 내 망나니 조카에 대해 말한 적 있지? 네가 결혼하려던 그 남자가 바로 내 조카야. 본명은 김철이야. 그새 김신으로 개명했더구나. 난 개명한 줄도 몰랐어.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내 조카랑 부모님, 그러니까 내 오빠 부부랑 절대 상종하지 마. 그 사람들 내 가족이긴 하지만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야. 안 그래도 아까 들어보니 여자 호구 하나 잡았다고 좋아들 하더구나. 신혼집에 5억이나 보태기로 했다고? 그 돈으로 에세테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더라고. 아직 5억 준 거 아니지? 응? 네 아줌마. 저축 만기가 내일이어서. 선호 아줌마,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내 결혼 이제 어떡해요?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미연아.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전달했다. 아직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늘이 도운 거야. 선호 아줌마 말대로 마냥 억울할 일만은 아니었어요. 지역불 앞에 갔다가 가까스로 구사일생한 거죠. 바로 선호 아줌마 덕분에 말이죠. 아줌마, 이런 엄청난 사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돈 5억도 날리고 내 인생 망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미연아.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니? 내 망나니 같은 조카를 바르게 지도 못한 내 잘못도 있지 뭐. 조카의 아들들이 불쌍할 따름이야. 나의 구세주 같은 선호 아줌마의 위로 덕분에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좀 벗어날 무렵 김신, 아니 김철이라는 그 새끼한테 퍼부어주고 싶더군요. 직접 만나서 하면 뭔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니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면아, 면이 맞아? 왜 갑자기 패백하다가 뛰쳐나간 거야? 어제 오늘 연락은 왜 안 된 거고? 자기야,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식은 다 있고 지금 돈 5억 준비됐지? 우리 신혼집 계약하게 내 계좌로 지금 보내줄래? 딴 사람들이 먼저 산다고 줄 선 집이라. 빨리 계약금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야, 이 인간 말종아. 뭐? 금융투자업? 집안 재산이 1,000억? 야, 이씨, 천하의 몹쓸 사기꾼아. 그 와중에 돈 5억 달란 소리가 나오냐? 네가 제대로 된 예비 신랑이면 신부인 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돈에 환장했냐? 이 사기꾼 정가범아? 뭐? 너 그거 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꼬지른 거야? 우리 부모님? 아님 내 친구? 누구야? 야, 말투가 완전 달라지네. 부인 다른 애가 셋이나 있으시다고? 아빠시게나 되면서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니네 애들이 널 보고 어찌 생각하겠냐? 앞으로 똑바로 살아. 다시 한번 연락하면 그동안 금전 요구한 거나 혼인빙자한 자료 들고 경찰서에 바로 달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앞으로 나와 내 가족들 눈에 띄지 말라고.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퍼붓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그날 저녁 엄마 아빠와 선아 아줌마까지 우리 넷이 모여 분노의 울음을 실컷 울고는 그놈에 대해 쿨하게 있기로 했어요. 전 선아 아줌마한테 평생에 걸쳐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연살롱을 애청하고 있을 선아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똥구덩이로 떨어질 뻔한 못난 저를 구해준 아줌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